나폴레옹, 당신이 몰랐던 진실 제1부.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이름만 들어도 전 유럽을 공포에 떨게 했던 전설적인 정복자의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알프스를 넘는 백마탄 영웅, 프랑스의 황제, 그리고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라는 명언까지. 우리는 그를 완벽한 승부사이자 철인으로 기억하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나폴레옹의 모습 중 상당수가 사실은 만들어진 이미지이거나 혹은 지독한 콤플렉스와 기괴한 습관으로 점철된 인간 나폴레옹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오늘 당신이 몰랐던 이야기에서는 교과서가 가르쳐주지 않은 나폴레옹의 진짜 모습, 그 서막을 열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바로 잡아야 할 것은 그의 키에 대한 오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키 작은 사람이 보상 심리로 공격적인 성향을 띠는 것을 나폴레옹 콤플렉스라고 부르죠. 하지만 사실 나폴레옹은 당시 기준으로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후 측정된 키는 약 168cm에서 170cm 사이였습니다. 18세기 후반 프랑스 성인 남성의 평균 키가 164cm였음을 감안하면 그는 오히려 평균보다 큰 편에 속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단신의 대명사가 되었을까요? 여기엔 두 가지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단위의 함정입니다. 당시 프랑스의 단위인 푸스피오유시는 영국의 인치보다 길었습니다. 프랑스 기록에 남은 그의 키 수치를 영국식으로 잘못 계산하면서 실제보다 작게 알려진 것이죠. 둘째는 영국의 지독한 캐릭터 암살이었습니다. 당시 영국 정부는 나폴레옹에게 공포를 느끼는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시사, 만화가들을 동원해 그를 아주 작고 소심한 아이처럼 묘사한 풍자화를 유럽 전역에 뿌렸습니다. 우리가 믿어온 역사의 상식 중 하나가 사실은 전쟁 중 벌어진 가짜 뉴스의 산물이었던 셈입니다. 자, 키에 대한 오해를 풀었다면 이제 그의 조금 더 내밀하고 기괴한 사생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폴레옹은 전장을 누비는 영웅이었지만 동시에 지독한 악취와 향수에 집착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목욕을 광적으로 좋아했습니다. 한번 욕조에 들어가면 몇 시간씩 나오지 않았고 그 안에서 비서들에게 서류를 읽게 하거나 보고를 받았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가 전쟁터에서도 이 습관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토록 씻는 것에 집착했던 그가 정작 사랑하는 여인 조제핀에게는 아주 이상한 요구를 했습니다. 원정길에서 돌아오기 전 그는 조제핀에게 편지를 보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갈 때까지 씻지 말고 기다려주어. 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것이 맞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여인에 가공되지 않은 채취에 집착하는 독특한 성적 취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향수 애호가이기도 했습니다. 나폴레옹은 한 달에 무려 60병이 넘는 오데코롱 향수를 사용했습니다. 단순히 몸에 뿌리는 것을 넘어 설탕에 향수를 뿌려 먹거나 세수를 할 때 향수를 물처럼 썼을 정도죠. 전장 특유의 피비린내와 화약 냄새, 그리고 본인의 독특한 체취를 감추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나폴레옹의 건강 상태에 숨겨진 비밀을 들여다보면 그의 정복 전쟁이 왜 그렇게 급박했는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나폴레옹은 평생 지독한 위장병과 치질에 시달렸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나폴레옹의 초상화 중 오른손을 코트 속에 집어넣고 있는 포즈를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많은 이들이 이를 품격 있는 자세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위경련으로 인한 통증 때문에 배를 움켜쥐고 있었던 것이라는 설이 유력합니다. 특히 그의 패배를 결정지은 워털루 전투 당일 나폴레옹은 심각한 치질, 통증 때문에 말에 제대로 앉아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평소라면 전장을 누비며 예리하게 지휘했을 그가 그날따라 멍하니 지도를 바라보며 결단을 내리지 못했던 배경에는 이런 말 못할 고통이 숨어 있었던 것이죠. 역사의 물줄기가 한 영웅의 사소한 질병 때문에 바뀌었다는 사실은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나폴레옹의 성격 또한 우리가 아는 이미지와는 딴판이었습니다. 그는 엄청난 워커홀릭이자 동시에 분노 조절 장애에 가까운 성격을 가졌습니다. 그는 하루에 단 3시간만 잤다는 전설로 유명하지만 사실은 낮잠을 수시로 잤던 토막 잠의 달인이었습니다. 그는 회의 도중에도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집기를 부수기 일쑤였고 신하들에게 엄청난 양의 업무를 쏟아 부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지독한 외로움과 결핍이 있었습니다. 그의 가문인 보나파르트 일가는 나폴레옹이 황제가 된 후에도 그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그의 형제들은 나폴레옹의 권력을 이용해 왕 자리를 요구하거나 막대한 돈을 뜯어갔죠. 나폴레옹은 유럽을 정복했지만
정작 자신의 가족들은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밖에서는 황제지만 집 안에서는 하인보다 못한 존재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가 본 나폴레옹의 그 당당한 초상화들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그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예술을 철저히 이용한 이미지 메이킹의 천재였습니다. 유명한 알프스를 넘는 나폴레옹 그림을 그린 화가 다비드에게 그는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실제 모습은 중요하지 않다. 대중의 마음속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남을지가 중요하다. 실제로 그는 알프스를 넘을 때 백마가 아닌 노새를 타고 갔으며 험난한 날씨 때문에 초라한 모습이었다고 전해집니다. 나폴레옹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막 서막을 올렸을 뿐이죠. 2부 예고입니다. 조제핀과의 파란만장한 러브스토리와 이집트 원정에 숨겨진 진실. 2부에서는 나폴레옹의 가장 큰 약점이었던 사랑 이야기와 이집트 원정에서 벌어진 기괴한 사건들을 다룰 예정입니다.